영어는 자리 그리고 형태 요게 모든 걸 결정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표현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바디 영어법 4강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에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바로 예문으로 가지요. 3번 봅시다. We are in the room. 자,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죠. We are 하고 조동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in the room이 보입니다. in 하면 우리가 되게 뭐라고 알고 있죠?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뒷자리는 뭐의 자리? 명사 자리라고 배웠지요. The room 자체를 하나의 명사처럼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the와 room을 따로 떼지 말고 붙여서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 명사가 합쳐졌네요. 전치사 명사가 합쳐지면 전맹구, 그죠? 전맹구, 맹구, 개떨거지라고 했습니다. 결국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전명구를 이루면서 떨거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얘들은 떨거지니까 are가 소위 완전 자동사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가 있네요. 결국은 있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다. in the room, 방 안에 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장 가지요. come in. 요때 이는 뭘까? 전치사?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요? 여기에서 in 다음에 명사가 있나요? 없죠? 방금 얘기했습니다.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취하고 있고 명사의 앞에 위치, 전치, 그죠?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치사인 겁니다. 근데 전치사가 뒤에 명사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놈은 전치사가 아닌 겁니다. 그럼 얘는 뭘까? 부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전치사들이 때로는 부사로도 쓰인다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전치사를 정확히 알고 부사를 정확히 아는 것은 나중에 문법 문제를 풀거나 작문을 할 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만 하나 설명하면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서도 의미상의 주어 표현 방식이 for 목적격이나 of 목적격의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왜 그런 전치사가 쓰이는지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이 포인트가 아니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이어동사구라고 하는 타동사 부사의 구문이 있죠. 그죠? 우리가 흔히 뭐 check it out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check out이 타동사 부사의 이어동사구이기 때문에 대명사가 목적어인 경우는 그 사이에 써야지 뒤에는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필기를 해보면 check it out, yo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이렇게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는 사이에만 놓을 수가 있지 이걸 목적어라고 하면서 check out it이라고 쓰면 이건 틀리는 겁니다. 굉장히 또 역시 학교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포인트고 작문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check out it이라고 쓰면은 우리가 발음도 뭔가 어색하잖아요. 쓰지 않는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법 사항에 대해서도 대처가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핏 알기에 전치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명사가 없다면 뒤에 명사가 없다면 그놈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인 것이다. 뭐 일단은 기본은 그렇게 알아두도록 하죠. 자, 게다가 지난번에 이제 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배웠었는데 개떨거지의 수식어구에는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다 그랬었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명사 이외의 것들을 수식한다라고 하면서 adverb라고 했었죠. 결국 verb라는 동사의 add, 추가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사의 쓰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come in을 보더라도 나와 있는 건 come이라는 동사와 in 밖에 없어요. 이놈은 come이라는 동사와 관련해서 쓰였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든 간에 이놈은 부사가 확실하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뜻은 역시 뭐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come in, 안으로 와. 그러니까 들어와 이 얘기입니다. 그쵸? 됐어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어쨌거나 지금 전치사 in과 부사 in은 크게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이래요. 품사가 달라졌을 때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의미가 왕창 바뀌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죠. 자, 여기에는 like가 쓰이고 있습니다. 각각 문장에서 like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죠. They like swimming. 다 알죠? 그들은 수영을 좋아한다. 수영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주어 바로 다음에 나온 자리니까 서술어 자리, 즉 동사 like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 갑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을. 그죠? 여기까지 문장 끝나도 되네요. 끝나도 돼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 like you가 남아있네요. 자, 이때 like 동사일까요? 동사 아닙니다. 아니죠. 왜? 동사는 이미 나왔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 point. 자, 동사는 한 문장에 하나밖에 못 써요. 한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한 문장에 동사가 2개 이상 쓰일 수 없다.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 가지에서 쓸모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장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법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내가 장문이나 말로 표현할 때 이 표현이 맞는지 아닌지 판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어쨌거나 like는 동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like를 좋아하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내 나름대로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I can do it.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Like you. 너를 좋아. 그래. 너를 좋아해서 그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야, 나 너 좋아하니까 그 정도 내가 할 수가 있어. 상대방이 감동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천만에 감동이 아니라 아니 자식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말의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 좋아하니까 그거 해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너처럼 그것을 할 수 있어 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때처럼이라고 해석을 하느냐? 결국 문장은 이미 끝나도 됐고 동사는 아니고 결국 like는 you와 함께 한 덩어리의 떨거지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 like는 뭘까요? 바로 요놈입니다. 요놈. 결국은 like가 그죠? like가 you라는 대명사도 명사 상당하고요. 명사와 더불어서 like가 쓰이면서 이것이 떨거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like는 전치사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like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 너처럼 그것을 할 수 있어가 됩니다. 내가 너를 좋아해서 좋아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면 적어도 이때 like 앞에 to가 붙거나 아니면 절로 완전히 풀어서 because I like you 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내가 너를 좋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가볍게 간단하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영어는 자리 그리고 형태 요게 모든 걸 결정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표현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 누차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He acted like he felt sick. 자, he acted. 그가 행동했대요. 뭔가 야, 걔가 뭐 어떤 짓을 했어 했는데 뭔가 다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해요. 자, 이럴 때 이제 뒤에 like가 나왔습니다. 일단 동사는 아니죠. acted. 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 like가 뭔지를 이제 생각을 좀 더 해보려니까 뒤에 he felt 하고 주어 동사의 절의 관계가 보입니다.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왔네요. 동사가 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acted라는 동사가 하나 있었는데 뒤에 또 felt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한 문장에 두 개의 동사가 나왔네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때 like는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아시겠죠?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되고요. 두 개 이상의 동사가 나오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 알았어요? 두 개 이상의 동사가 나오려면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영어의 독특한 표현 방식에 의해서 이 접속사가 생략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생략은 아니지요. 동사가 두 개 있는데 접속사가 보이지 않는데 그 문장이 맞다는 것은 접속사가 생략되어도 좋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like가 지금 자리를 보면 두 개의 동사를 이어주는, 그 말은 두 개의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 cross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접속사 like는 전치사 like와 거의 의미가 흡사합니다. 전치사 접속사가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의미가 비슷한 경우가 있죠. 그죠? 형태가 조금 다른 because와 because of가 있겠습니다. 둘 다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치사 접속사일 때 의미가 흡사한 경우도 있고 약간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요. 뭐 as 같은 경우도 뭐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뭐뭐처럼 뭐뭐대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요. 자, as 얘기했는데 이때 like를 바로 as if, 즉 as if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왜? 의미가 같으니까. 그래서 he acted as if he felt sick. 자, 그리고 그가 아픈 것처럼 행동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이놈이 전치사라고 부른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부사라고 볼 수가 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 Tears welled up in his eyes. 이때 앞 문장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Tears welled up. 그 다음에 in his eyes.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up과 in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아니까 이제 여기서 끊어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up은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얘는 부사예요. 결국 앞에 welled라는 동사와 관련해서 수식합니다. 솟아나는데 up, 위로 솟아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n은 뒤에 나오는 his eyes라는 명사와 한 묶음으로 묶어줘야 돼요. 그의 눈에서 하고 전명구로 묶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됐죠? 5번 문장 빠르게 보겠습니다. There were trees. 나무가 있었다. 소위 유도부사 대열이 이끄는 문장으로 무조건 일형식 문장이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상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there were 있었다. trees. 나무가 있었다. 문장 끝나도 돼요. 그 다음에 나온 before 혼자 있습니다. 뒤에 명사도 없어요. 얘는 부사죠.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도 좋겠고 근데 여기서는 문맥상 전에가 되겠죠. 전에 나무가 있었다. 이 자리에 전에 나무 있었어. 뭐 그런 얘기. 그 다음 문장. She appeared. 그녀가 짠 나타났다. 등장했다. Before a judge. 자, 이때는 걔가 뿅 나타났어요. 이대로 끝내도 되는데 before가 a judge라는 명사와 함께 떨거지. 자, before가 a judge라는 명사와 함께 떨거지. 그 말은 before는 전치사다.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판사 앞에 나타났다. 그 다음 I had not gone a mile before I felt tired. 나는 가지 못했어요. 마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자, before 뭐 전에 I felt tired. 내가 피곤해짐을 느끼기 전에. 자, 이때 before는 역시나 뒤에 I felt라는 주어 동사의 절이 딱 들어오면은 접속사구나. 왜? 두 개의 동사, 두 개의 절을 이어주고 있는 접속사. 그죠? 이렇게 배운 걸 바로 적용해버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영어는 이 자리에 따라서 그때 달라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법을 정확히 알기만 하면. 그렇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 바이바이.